12, 16 부동산 대책 이후 한 달 시장이 얼마나 많이 달라졌을까요? 그 한 달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드림몬트납투자연구소 정창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번 강의 시간에는 12월 16일 이후 지금 12월 16일 이 12, 16일 부동산 대책을 보면 뭐 대출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세금적인 면들 여러 가지로 지금 수요를 억누르는 이 정책들이 지금 아주 복합적으로 해서 지금 나와 있죠. 예, 그래서 이 12월 16일 이후에 지금 부동산 시장이 지금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이제 한번 짚고 가야겠죠. 예, 한번 짚고 가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2월 16일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한 달 주택시장의 행보 예, 지금 시작합니다. 자,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 개포 4단지 예, 청약 들어갔죠? 예, 청약 들어갔습니다. 자, 그런데 12월 16일 이후에 지금 이제 신문에 이제 헤드라인들을 보니까 첫 강남 청약인데 현금 부자들이 뭐 대거 몰렸다. 예, 현금 부자들이 대거 몰렸다. 그 다음에 이제 개포 4단지 예, 65대 1 예,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예, 10억이 저렴하다. 예,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10억이 저렴하다라는 거는 당연히 어때요? 당첨되면 차익이죠. 예, 예, 당첨되면 차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로또 분양 개포 1순위 청약 최고 283대 1. 예, 그 다음에 개포 프레시던스 자이 현금 보자 255명. 또 로또라는 얘기도 또 이제 최근에 이제 최근에 좀 많이 들으시는 얘기죠. 예. 자, 그 개포 4단지에 한번 청약 경쟁률이라던가 분양가 한번 보고 한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예. 자, 개포 4단지에 예, 청약 그 경쟁률을 한번 살펴보면요. 자, 이 39타입, 예, 39타입 같은 경우가 얘는 지금 이제 전용 면적으로 나온 겁니다. 예, 우리가 아파트 분양 평형과 전용 면적이 있잖아요. 그죠? 예, 전용 면적 아파트 분양 평형이 있는데 자, 이런 것들 이제 보면 뭐 이제 39타입에는 이제 분양평형으로 나온 거죠. 예, 분양평형으로. 네, 분양평형으로 나온 건데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뭐 이제 54세대, 39타입 54세대 같은 경우가 지금 한 12평형, 12평형 정도 나오거든요. 12평형 정도 나오는데 얘가 지금 8억 3,300이에요, 분양가가. 자, 그런데 여점은 한 2000년도, 2006년도인가 7년도에 우리가 잠실주공 1, 2, 3, 4단지가 재건축이 되면서 뭐 리센츠 같은 거, 2단지죠. 잠실주공 2단지. 예, 리센츠 같은 경우가 지금 거의 비슷한 평형대가 한 15년, 한 지어진 지 한 14, 15년 됐죠. 이런 것들이 지금 10억입니다. 근데 입지는 개포가 훨씬 좋죠. 그죠? 저 어때요? 차이 무조건 나겠죠? 그렇죠? 예, 제가 볼 때는 지금 39타입 같은 경우에는 한 14억, 13, 4억 정도는 무난하게 갈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59타입. 우리가 아파트 25평형, 그 59타입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12억대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31평형이나 34평형 같은 경우가 지금 보시면은 뭐 18억, 19억, 15억 7천. 주변의 개포 3단지보다 거의 한 7억에서 10억 가까이 쌉니다. 예. 자, 그런데 이번에 개포주공 4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분양가 상한제 지금 적용 전이잖아요. 그렇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전인데 그래서 얘네는 지금 허그에서 분양보증 심사를 통해서 어찌됐든 좀 분양가가 좀 싸게 나온 거죠. 지금 허그에서 지금 분양보증 심사 어찌됐든 지금 분양가 상한제는 적용이 안 되더라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허그에서 간접적인 분양가 상한제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앞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면 어때요? 이것보다 더 가격이 내려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기 이전에도 지금 주변, 일단 당첨만 되면 차익이 지금 보장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당연히 당첨 가능성이 있는 분들은 당연히 일로 몰려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뭐 차익이 뭐 몇 천이 아니라 몇 억대, 크면 10억까지 차익이 나기 때문에 지금 당연히 지금 당첨 가능성이 있는 이 청약 통장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당연히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습니다. 청약 가능성이 있으신 분들, 그러니까 가점이 높으신 분들도요, 돈이 없으면 못 들어옵니다. 현금이 없으면 못 들어와요. 그런데 이번에 12월 16일 부동산 대책에 보면 지금 15억 이상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대출은 아예 안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더 심화된 겁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이유를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일단은
우리가 지금 이거는 이제 그 전부터 지금 이제 서울 같은 경우 이제 서울 같은 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허그라는 이게 얘가 이제 주택도시보증공사예요. 얘에서 이제 분양보증을 받고 또 이제 중도금 대출보증도 받아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서울 같은 지역은 9억 초과, 그러니까 분양되는 아파트에 9억 초과 아파트는 중도금 대출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중도금 대출 보증을 안 서줘요. 자, 그러면은 9억이 넘어가는 주택, 분양가가 9억이 넘어가는 주택은 중도금을 내 돈으로 다 마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현금 보유 여력이 되시는 분들만 당첨이 가능한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개포중 4단지 쪽을 보시면 아까 분양가가 지금 39타입 빼고는 다 9억이 넘어가죠. 그죠? 그러니까 여유가 안 되시면 못 들어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번에 12월 16일 부동산 대책이 나왔죠. 자, 부동산 대책이 나왔는데, 자, 나오면서 자, 이런 거죠. 이거는 뭐 이제 여러분들 이제 다 아시겠죠? 예, 지금 언론에서도 많이 봤고, 제가 대책 나오자마자도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9억 이하분 같은 경우는 기존대로 LTV, 그러니까 전체 이제 주택 가격 대비 40%까지 적용이 되고, 이 15억 구간까지 9억 초과분 같은 경우에는 LTV가 20% 적용이 되는 거죠. 15억까지요. 자, 그런데 15억 초과가 되면 주택담보대출이 아예 안 됩니다. 근데 이 기준이 어떤 거냐면, 다음 장을 한번 보시면, 12월 16일 전, 그러니까 이 부동산 대책 이전에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납부가 됐을 경우에는 기존의 종전 규정을 따라가요. 그러니까는 LTV 40%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12월 16일 부동산 대책 전 입주자 모집 공고를 했거나 아니면 입주자 모집 공고가 아닌 착공 신고를 한 현장에 분양을 받았을 경우에는 주담대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12월 16일 이후에 입주자 모집 공고, 지금 개포중 4단지 같은 경우죠. 이런 경우에는요, 잔금 시점 시에 시세를 파악을 해서 시세가 15억이 초과가 되면 주담대 안 나와요. 자, 어떤 의미냐면 중도금 대출 같은 경우에도 9억 이상은 안 나왔는데 지금 15억 이상, 그러니까 얘네가 이제 아까 이제 보셨듯이 얘네가 다 이제 15억 구간이 넘어갈 거 아닙니까? 지금 옆에 뭐 20회 형태나 30회 형태 같은 경우가 다 15억 구간이 넘어갈 거잖아요. 주변에 아파트세가 다 15억 이상인데 그럼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주담대가 안 나오니까 뭐냐면 현금 동원 능력이 더 많이 확장이 돼 버린 거죠. 확장이 돼 버렸기 때문에 정말로 현금 부자 아니면은 좋은 지역은 못 들어가는 겁니다. 좋은 지역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들만의 리그가 돼 버린 거죠. 그들만의 리그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동산 투자라는 거는 내가 어떤 지역에 투자를 해서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고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고 더 좋은 나은 지역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강남이라던가 아니면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높은 지역은 분양가가 높게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잔금 시점 시에 주담대를 결정을 하기 때문에 잔금 시에 15억이 넘어가 버리면 전체적 이 대출이 하나도 안 나온다라는 거죠. 대출이. 그럼 사실은 가점이 높더라도 과거에 비해서 12월 16일 전보다 12월 16일 이후로 가점이 되더라도 더 많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이렇게 지금 현금 부자, 그들만의 리그, 부자들의 놀이터 이런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 자, 우리가 주거 사다리라고 하죠. 자, 우리가 C급지에서 열심히 해서 B급지로 가요. 그 다음에 B급지에서 A급지로 가요. 일반적으로 지금 방송 보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런 식으로 아마 내 자산을 불려나갔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주거 사다리가 지금 잘려버린 겁니다. 왜? 대출이 안 나오니까. 그리고 좋은 지역은 청약을 하더라도 현금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사실은 현금 동원 능력이 되시는 분들이 정말로 현금 부자 아니면 얼마나 되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주거 사다리가 지금 잘려버린 거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이 부의 장벽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부의 장벽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 지금 3, 4년 동안 자, 여러 번 제가 강조해 드렸죠. 서울과 서울이 아닌 지역, 강남과 강남이 아닌 지역, 또 강북에서도 마포, 용산, 성동과 그 지역이 아닌 지역과의 부의 장벽이 지금 그러니까 양극화가 더 심화됐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돼버리면 자, 어찌됐든 우리가 강남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강남 인접 지역이라던가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높은 지역들은 이제는 대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신규로 들어가기에는 불가능한 거죠. 자, 그럼 신규로 들어가기가 불가능한 거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과연 나올 것인가? 나올까요? 자, 그래서
지금 어떤 이런 여러 가지들이 현금 부자가 지금 차익을 독점을 하는 거고요. 지금도 양극화가 상당히 많이 심화가 됐는데 지금 양극화가 우리가 꼭 지역에 대한 양극화뿐만 아니에요. 지역에 대한 양극화도 심화가 됐지만 새 아파트냐 연식에 따른 그러니까 아파트 연식에 따른 양극화도 상당히 심화됐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는 현금 부자가 차익을 독점하면서 부의 양극화가 더욱더 지금 심화가 되고 있다는 거죠. 12월 16일 부동산 대책 이후에요. 자,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초고가 아파트. 지금 우리가 15억 이상 되는 고가 아파트들이 모여있는 초고가 아파트가 그럼 가격 조정이 과연 올 것인가? 신규로 진입이 불가능하니까.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이 물건을 던지고 나오면은 가격 조정이 올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조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저번 시간에 제가 분명히 재건축은 조정 가능성이 제가 크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실제로 지금 재건축 같은 경우 좀 조정이 되고 있잖아요. 그죠? 실제로 좀 재건축 같은 경우가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단기적으로 조정 가능성이 있어요. 왜? 일단은 한시적인 양도소득세 완화 조치가 있고요. 한시적인 양도소득세가 지금 완화가 됐잖아요. 어떻게 완화됐습니까? 10년 이상 다주택자가 10년 이상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했을 경우에는 중과 적용 안 되고요. 중과 적용 안 되니까는 장특공 공제 가능하죠. 예, 그러면서 이런 한시적인 양도소득세 이 완화 요건 때문에 물건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조정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중요한 거는 1주택자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이 시장에 이런 고가 아파트가 몰려있는 지역에 나올 수 있냐. 지속적으로 물건이 나와주면 가격 하락폭이 크겠죠. 그죠? 근데 물건들이 나올 수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수요는 유입이 상대적으로 지금 덜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돈이 없으면 못 들어가는 거니까. 그럼 반면에 수요 유입이 덜 되니까 지금 이거 대부분의 대책 자체가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이고 지금 대출비례 자체도 수요 유입을 막기 위한 지금 대책이잖아요. 자, 그러면 그러니까 기존의 재고주택 시장에서 1주택자들이 물건을 과연 많이 던지면 가격이 조정폭이 크겠죠. 근데 과연 그런 시장이 올 것인가? 자,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초고가 1주택 보유자의 물건이 시장에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아니라고. 왜? 자, 1주택 보유자들이 또 대부분이 또 이제 대출을 끼고 있는 가능성이 높겠죠. 자, 그러면 대출을 끼고 있으면 얘를 만약에 물건을 던져버리면 이 비슷한 지역으로는 대출이 안 나오잖아요. 예, 대출이 안 나온다는 거는 우리가 C에서 B로, B에서 A급지로 가야 되는데 A에서 B급지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 사람 마음 똑같잖아요. 내가 A급지 살다가 B급지로 하향천이 한다? 상당히 어려운 얘기죠. 상당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과연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는 1주택자가 초고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주택자가 과연 이렇게 행동을 할 것인가?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뭐 양도소득세 감면이라던가 아니면 매매 심리가 지금 12월 16일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 지금 많이 악화가 됐기 때문에 단기적인 조정 하락폭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조정폭이 클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과연 그래서 어떻게 됐든 1주택 보유자의 물건 잠김 현상이 더욱더 심화될 거다. 심화될 수밖에 없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항상 강조를 해드리잖아요. 물론 정부에서는 아니라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뭐 공급이 없다라는 거는 뭐 공포 마케팅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올해까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서울에서 필요한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이 한 4만 가구 되는데 해마다 한 4만 가구 정도 나오거든요. 4만 가구 정도가 필요가 한데 올해는 한 4만 2, 3천 가구 공급됩니다. 입주 물량들이. 근데 내년부터 이게 반토막이 나요. 그러니까 공급은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부동산 대책, 여러 가지 수요를 억누르려는 정책은 지금 잘 나왔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시장을 안정을 시키려면 공급에 대한 대책도 지금 병행이 돼야 되는데 공급에 대한 대책은 따로 안 나왔다라는 거죠. 공급에 대한 대책이 없고요. 그 다음에 물건 장기 현상이 꼭 초고가 1주택 보유자입니까? 아니에요. 자, 여러 번 말씀드렸죠. 자, 분양가 상한제 적용돼요, 만약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면 이 분양가가 기존 시세의 80% 이하이면 이 분양가 상한제 대상 물건을 받으신 분들, 당첨되신 분들은요, 몇 년 동안 물건 잠기는 겁니까? 10년 동안 전매 제한이에요. 10년 전매 제한. 물건이 점점 잠기는 거죠. 팔고 싶어도 못 파는 거죠.
특히 요즘 새 아파트에 대한 실효성이 높은데 그러니까 새 아파트 물건들이 점점 시장에 잠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요건들. 그러니까 그동안도 우리가 임대사업자 등록이라든가 이런 혜택들이 있으니까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하니까 물건이 잠기니까 시장에 물건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뿐만 아니라 초고가 1주택자는 당연히 물건을 안 던질 거고, 그 다음에 새롭게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으신 분들은 제도적으로 물건을 던질 수가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물건 잠기 현상이 상당히 심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최근에 이제 무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가 현금 동원 능력이 좀 떨어지시는, 무주택자들 같은 경우 좀 상담 문의가 많으시거든요. 특히 이제 아니면 이제 가점이 안 되시는 분들, 가점이 너무 낮으신 30대 아니면 40대 초, 이분들이 요즘 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요, 일단은 가점이 낮으면 일단은 눈높이를 좀 낮추셔야 돼요. 상대적으로 가점이 낮을 수밖에 없는 지역을 하향천이 좀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런 지역에서도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낮은 타입들이 있잖아요. 그죠? 경쟁률이 좀 낮은 타입으로 좀 당첨에 대한 가능성을 높여야 되고요. 이런 지역이 어디냐? 우리가 분양가 9억 미만으로 나오는 또 물량을 노려야 됩니다. 어떤 거냐면 분양가 9억 이하이면 일단은 중도금 대출 가능하잖아요. 그죠? 중도금 대출 가능하고 이런 지역이 어떻게 보면 또 10억 넘어가기는, 그러니까 잔금 때 10억 넘어가기는 어렵기 때문에 대출은 가능하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해야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지역이 강북 지역의 뉴타운이나 지금 재개발 지역입니다. 강북 지역에. 그러니까 이런 지역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좀 지역을 하향천이하면서 좀 경쟁률이 낮기 때문에 당첨에 대한 가능성이 더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지역들이 차익은 가능하죠. 이런 지역들도. 왜? 어차피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면 분양 주변 시세보다 아파트 가격이 낮을 거고, 또 새 아파트에 대한 실효성은 지금 계속적으로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도 시세 차익이 가능하니까 만약에 조금 가점이 낮으신 분들은 좀 눈높이를 낮춰서 당첨 가능성을 좀 높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무주택자들 좀 가점이 낮으신 분들은 이런 전략, 당첨 가능성이 높은 분들도 여유가 안 되시는 분들은 이런 전략으로 좀 가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당첨 가능성이 높아요. 내 가점이 높아요. 그러면 지역을 하향천이 하시되 경쟁률 좋은 지역으로 가시면 되죠. 예. 그렇죠? 경쟁이 높은, 좋은 타입으로 가시면 된다라는 거죠. 예. 그렇게 이제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여유 자금이 적으신 분들, 상대적인, 요즘 이제 그런 말들을 저도 많이 하는데, 박탈감이 상당히 크죠? 예, 상대적인 박탈감. 그러니까 내 집을 갖고 최근에 이제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내 집도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내 집을 가지신 분들도 요즘 박탈감이 크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왜? 내 집은 최근에 2억 올랐는데 다른 지역은 6억 올랐거든요. 다른 데가 오르면 더 난 배가 아픈 거예요. 그런데 무주택자분들은 오죽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유 자금이 적어서 못 들어가시는 분들은 오죽하시겠어요. 네. 이런 분들이 이제 박탈감이 상당히 크신 거죠. 자, 근데 이런 분들도 희망 잃지 말자고요. 희망 잃지 마시고요. 자, 서울 도심권이요. 자, 우리가 사실은 재개발, 재건축 외에 대안이 있습니까? 서울 도심권에. 지금 재건축 그렇게 규제를 함에도 불구하고 왜 재건축 아파트가 가격이 많이 내려가야 되는데 지금 조정폭이 적잖아요. 그죠? 왜 적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요. 재건축 같은 경우도 지금 규제를 하지만 재건축 외에 대안이 없는 겁니다. 서울에 땅이 없잖아요. 서울에 땅이 없기 때문에 재건축 외에 대안은 없는 거고요. 또 재개발 외에도 대안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상대적으로 좀 소액으로 이제 들어가실 분들, 여유 자금이 적으신 분들은 어떻게 지금 가셔야 되냐면, 개발 압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들 여러분 찾아보시면 많아요. 앞으로 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들, 지금 내가 상대적으로 소액으로 들어가면서 선점해서 투자해 놓고, 그래서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들, 이런 지역들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역을 내가 선별적으로 해서 이런 지역이라도 소액이라도 묻어놔야 뭔가 내가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으로 선점해서 투자를 해 놓으시는 것도 포기하지 마시고요. 예, 포기하지 마시고 개발 압력 높은 지역으로 해서 선점해서 투자해서 이런 지역들이 개발 압력이 높고, 그 다음에 다른 분들은 다 모르시는 지역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액 투자가 가능하잖아요. 왜? 개발 기대감에 의해서 아직 가격이 크게 오르기 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지역으로 선점해서 투자를 하셔야 내가 어떤 희망이라도 갖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과연 12월 16일 이후, 자, 이런 거죠. 제가 왜 오늘 이 주제를 들고 나왔냐면요. 자, 2017년도 8.2 대책이 나왔습니다. 8.2 대책을 보면요. 투기 수요 억제를 통한, 헤드라인을 보면 이래요. 투기 수요 억제를 통한 실수요자를 위한
부동산 안정화 대책. 그러니까 실수요자를 위한 대책들을 앞으로 계속 세웠었고 프로젝트도 꽤 나왔다라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투기 수요를 억제하려고 여러 가지 대책들을 폈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 그동안 피해 보신 분들은 주택 가격이 폭등을 하고 그러면서 실수요자들이 지금 피해를 다 보는 거죠. 지금은 주택을 살려고 해도 그 당시에 비해서 대출 규모도 적고요. 대출도 안 나오고요. 지역을 상향 처리하시기가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12월 16일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어떻게 보면 지역을 상향 처리가 더 하기 어려워졌고 더 강도 높은 규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우리가 투기 수요를 억제하려는 측면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피해는 실수요자들한테 다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실예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돼 버리면요. 자, 분양가 낮죠? 네, 분양가 낮습니다. 당첨되신 분들 좋아요. 로또죠? 근데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면요. 재개발 재건축 올스톱입니다. 자, 분양가 상한제가 뭡니까? 나의 이익을, 조합원의 이익을 뺏어가는 정책이잖아요. 분양가를 많이 못 높이니까. 그럼 당연히 각 조합들 입장에서는 진행을 할 수가 없죠. 안 하는 현장들이 많겠죠.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이 안 되는데 어떻게 신규 아파트가 나옵니까? 신규 아파트가 못 나오면 당첨도 못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희망 고문.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12월 16일 부동산 대책 그 한 달에 대한 주제로 좀 이제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자, 요즘 날씨가 겨울 날씨 같지 않게 아주 따뜻합니다. 예, 얼마 전에 뭐 제주도 보니까 뭐 반팔 입고 막 돌아다니더라고요. 자, 그런데 다음 주 말부터 약간 날씨가 또 다시 또 추워진대요. 예, 예년 또 기온을 또 회복을 한다니까 항상 여러분들 그래도 겨울이잖아요. 뭐 따뜻하게 입으시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